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쪽지를 확인했어요. 일반적으로 쪽지를 누군가한테 보내면은 딱히 보시지 않는데 답장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가장 빠른 답변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찍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도 약간 타이트하게 사는 사람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 영어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업체는 그냥 레벨 테스트 이런 것도 낯설고 그냥 좀 부담스러워서요. 이거는 약간 얘기를 해야 될 게, 업체의 레벨 테스트가, 진짜 제대로 된 레벨을 파악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딱히 그렇진 않다고 보여요. 왜냐면은 카테고리가 아니라 커리큘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가르칠 방법을 정해놓고 한 레벨을 5가지 정도로 나눈다면 그 5가지 정도의 사람들을 이렇게 집어 넣으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한 100사람을 가르쳐 보면은 100명 중에 똑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2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커리큘럼을 굉장히 큰 맥락으로는 가지고 가도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레벨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일단.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문법을 봤을 때 영어의 12가지 시제 중에 대충 5가지나 6가지 정도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시제가 얼마나 깨져 있으며 그 다음에 동사를 구분을 할 때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구분이 되는데 그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구분에서 이 양쪽에서 어떤 거에 어떤 쪽으로 치중돼 있나를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이게 개념이 2가지로 나뉘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에는 일반 동사와 비동사의 이용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 조동사가 달라져서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그냥 한글 문장을 유형별로 정리를 해놓은 거를 영작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영작을 한 거에 대한 결과값을 봐야 돼요. 그걸 봐야지 이분이 이걸 모르는구나, 저걸 모르는구나,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연습을 시키지에 대한 계획이 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레벨 테스트를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업체의 레벨 테스트가 맞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혹시 알바식으로 저랑 통화하시면 영어 입이 트이게끔 오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요. 발음도 교정해 주시고 이 부분도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발음을 교정해 준다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진 발음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자면은 일단 P랑 B 이런 게 있겠죠. 뭐 베이스라고 말할 걸 베이스라고 말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P랑 F가 있겠죠. 예를 들어 face라고 말해야 될 걸 pace라고 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건 너무 일반적인 부분이라서 아마 다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근데 말을 빨리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빨리 계속 하셔야 돼요. 빨리 하면서 그거를 빨리 해도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 구간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그걸 수업에서 하냐? 그럼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본인이 말하면서 듣고 자기가 듣고 말하고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L 발음이 가장 문제죠,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WELL 이거를 가지고 발음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well 이런 식으로 R 쪽으로 꽈서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well 쪽으로 L 쪽으로 이렇게 사이에 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well 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R가 영어에서는 R과 L 이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차이를 별로 안 두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어딘가 이 구간에서 하나를 정해놓고 그걸 쓰죠, 평생.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훈련이 없어요, 애초에 한국어에는. 그래서 이 well 발음 같은 거, 예를 들어 lion은 쉽게 할 거예요, 다들. Ryan과 lion이 구분이 되는지, 앞에 나오는 L과 R이 구분이 되는지 그 부분도 있겠고, 근데 뒤에 나오는 L이 문제인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많은 경우에. 그래서 well 이걸 발음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존재할 것이고, 많죠. TH 발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겠죠. mouth라고 하면은 TH를 입을 끝에를 물어서 발음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지는 이제 TS로 끝나서 finalist면은 한 명인데, 예를 들어서 finalist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 명의 이제 최종 합격자 뭐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것도 TS 발음을 끝에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실상 많아요, 되게. 근데 이거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잡아가야 될 부분이고 잡아가면서 이 같은 유형을 똑같이 뽑아서 훈련을 이 유형이 이제 여러 개를 반복을 하다 보면 유형이 하나가 발견될 텐데 그 유형을 더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여러 개를 쭉 늘려서 이제 훈련을 어떻게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코칭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분이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미 결정하신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여성분들 잘합니다. 여성분들 찾으시면 됩니다. 아 참 저는 패턴 외우고 있는 왕초보예요. 패턴 좋아요. 패턴이 답이다. 이거 맞아요. 이 부분은 왜 이러냐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회화를 배울 때도 똑같은 부분이 뭐냐면은 아, 이 말 어떻게 하지? 나 이 말 모르겠어. 그럼 이 말을 모르는 이유는 단어를 몰라서야. 단어를 모른다. 그럼 단어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단어를 찾겠죠? 하나를 뽑자면은 예를 들어서 뭘 뽑을까요? 어, 뭐로 하죠? 아, correspondence로 할까요? corresponde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게 잘 나오나 모르겠는데 correspondence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 단어를 난 이제 회신이라는 correspondence라는 단어를 알겠어. 나는 이제 어떠한 이렇게 비슷한 점이라는 correspondence라는 단어를 알겠어. 라고 하고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안다라는 거는 안다. 안다는 어떤 말이냐면은 잊어버릴 준비가 됐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데 단기 기억에 의존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유튜브 영상을 봤다거나 본인이 어디서 책을 한번 봤다거나 이러면은 나는 이 책을 안다. 나는 이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 기억력의 한계가 이만큼이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기억력을 지나가면은 그러면 이만큼 잊어먹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는 내용이 앞에 들어간 내용을 지워버려요. 완벽히 지우진 않죠. 그 희미한 어떤 궤적을 남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어버버거려요. 실제로 알지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언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형태만 남긴, 껍데기만 남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속속들이 알아야 입 밖으로 꺼내 쓸 수 있어요. 무언가를 안다라는 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지식 단계입니다. 그 안다를 내가 설명할 수 있다까지 가져가야지 그때 내재화가 돼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보다 더 높은 단계인 그냥 툭 치면은 나올 정도로 입 밖으로 꺼내는 반사적으로 꺼내 쓸 수 있다가 언어의 단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죠. 단어를 모른다의 입장에서 하는 거. 근데 패턴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자면은 여기에 지금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의자에 앉기 전에 문장벽에 가서 문장을 한번 읽고 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단어벽에 있는 단어를 보고 그 단어에 해당하는 문장을 뇌에서 입 밖으로 꺼내서 뱉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단어도 있다는 얘기인데 there's certain correspondence between ADHD kids and geniuses. Like 이 문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걸 안 한 지는 시간이 좀 됐어요. 지금 문장을 싹 다 한번 갈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갈 문장들을 이미 만들어 놨고 오늘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 문장 패턴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패턴을 내가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몇 번 하면 나오느냐? 전 이걸 해봤어요, 실제로. 10번 하면은 내가 그런 비슷한 문장을 학습했다는 기억이란 게 생겨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 문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나 이거 전에 했는데. 근데 왜 몰라? 모르는 이유는 그 기억을 남길 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20번을 입 밖으로 그 문장을 꺼내서 써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입장이 되냐? 그 문장을 완전 맞진 않더라도 떠듬떠듬 이렇게 꺼내 쓸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근데 틀려요, 분명히. 그럼 30번이 되면은 떠듬떠듬 쓰는데 맞아요. 맞게 쓸 수 있어요. 40번이 되면은 잘해요. 유창해요. 그리고 50번이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50번을 그 문장을 실상황에서 반복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장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이랑 관련된 문장, 전체적인 패턴이죠. 여기에 나오는. 그 패턴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패턴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패턴 집에 is it possible 이라는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is it possible for me to just do it later?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is it possible for me라는 패턴 뒤에 나오는 동사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학습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is it possible에 해당하는 모든 문장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요.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패턴에 대한 학습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이 패턴에 대한 것들을 50번을 반복할 상황이 나오는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외국에 살고 계신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될 게 영어의 학습, 언어의 학습, 내지는 다른 것들의 학습이라는 것들은 개인적인 문제는 모두 기억력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야 할 위치가 저기예요. 기억에 의해서. 나는 이걸 완벽히 기억하는 데까지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무빙워크를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무빙워크는 우리한테 편리한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무빙워크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빙워크는 저희랑 반대로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빙워크 반대로 오는 속도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잊어버리는 속도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속도가 뭔가를 학습하는 속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멈추면 무빙워크가 다시 여러분들 뒤로 돌려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속도는 무빙워크가 여러분들 돌려놓는 속도보다는 빨라야 돼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무빙워크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언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무빙워크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무빙워크 하나하나를 패스할 때마다, 그러니까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뒤쪽 무빙워크로 다시 회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언어는 계단식으로 학습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들. 그리고 그건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막 해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평이하게 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오면서 훅 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다음 계단으로 넘어가요. 이게 무빙워크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계단으로 넘어가면 전 계단으로 넘어오진 않아요, 다시.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외국에서 이제 유학 가서 한 2년 정도 있으면은 그 다음에 영어를 안 잊어먹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이런 부분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유학 가서 2년 있는다고 영어를 잘하진 않아요. 유학 안 간다고 영어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뇌는 생각보다 굉장히 유능한 계산기인데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진짜라고 믿으면 뇌는 진짜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50번을 말하잖아요. 꾸준히 하루에 10개씩이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50번 말한 사람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패턴이 답이다. 이거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패턴이 답인데 문제는 딱 그 상황에서 이 패턴을 뱉어내는 연습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상황에서 스몰 토크를 해요. 이 외국인이랑. 그러면은 이 사람이랑 할 얘기에 그 패턴이 끼어 있으면은 이게 날 치자마자 바로 나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이랑 할 스몰 토크에 대한 모든 패턴이 학습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영어 수업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어, 목표를 어디다 잡고 하셔야 되냐면은 내게 필요한 패턴이 이거겠구나라는 그 패턴을 캐는 데에 목적을 두셔야 돼요. 그 패턴을 연습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셔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스몰 토크나 이런 걸 위해서 외국인들을 만날 때 거기에서 패턴을 캐는 거를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돼 있어요. 한국의 영어 수업은 지금 현재.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려줄 부분은 그 수업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그 숙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수업으로 하려니까 계속해서 싼 수업을 찾아다니잖아요. 그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싸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그 값을 수업으로만 한다? 보다 무조건 자기가 한다가 쌀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저 같은 경우에 영어에 돈 쓰면서 배운 적 거의 없어요. 다 제가 했어요. 그냥. 그럼 거의 독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안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다른 견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서 나 이거 알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거는 난 그걸 믿을 준비가 됐다라는 그 믿을 준비를 하는 부분이지 그걸 알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봤자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영상 보고 뭘 공부할 건 뇌과학 쪽을 많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 영상을 통으로 1시간 반짜리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걸 제 유튜브 채널에다 비공개로 올리고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댓글을 달고 그 댓글에 대한 댓글을 달고 의문을 댓글로 달고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댓글로 다시 달고 대댓글로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댓글을 한 영상에 막 몇백 개씩 써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요.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제가 그걸 설명할 수 있을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 지식은 휘발성이에요. 잊어버려요. 전 그런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제게 되지 않는 이상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 15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하루 15분으로 영어가 나아지려고 15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루 15분에 대한 영어를 썼던 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주는 누군가를 만나셔야 돼요. 아, 전에 이랬었고 지금 이러시네요. 이러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 계획을 이렇게 잡아드릴게요라는 코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코치라는 거는 PT를 받는 그 코치가 아니라 그냥 상담을 해주는 코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은 정확히 여기이고 이런 판단이 서야 돼요. 여기이고 여기이고 여기이기 때문에 이것이고 이것이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라는 판단이 서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첫 번째로 한국에서 문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문법만 해서 본인이 앵무새에게 배운 대로 앵무새가 됐어요. 본인이 그걸 왜 좋아하게 됐는지, 왜 그걸 잘하게 됐는지에 대한 판단, 아마도 본인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는 무리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잘하니까 재밌어서 계속 했을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잘하는 걸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배우는 사람이 왜 배워야 되는지, 왜 다수가 배웠고 그 중에서 다수가 영포자가 되고 극소수가 영어를 계속 배워서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애초에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자, 그럼 반대로 어학원이나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다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외국에서 4.6년 정도 대학 생활을 마치면 그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2년이나 3년 정도 국제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내지는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는 커리큘럼 전체를 다 봤어요. 그 아이들 수업 듣는 거를 다 들었어요. 왜? 코로나 때 전부 다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국계 학교, 미국계 학교 수업 다 들었어요, 저는. 제가 왜냐면 시간을 그런 쪽으로 쓰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수내부터 시작해서 어학원들 잘 나간다는 어학원들, 문법학원이나 이런 데들 아이들 찾아다니면서 상담 다 했어요. 결론 내린 건 뭐냐면은, 결론은 이미 내려졌어. 가설은 이미 썼었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1년이 걸렸고 상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으로 문법 위주거나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어학원 쪽은 극단적으로 그냥 시키다 보면 된다 위주여서, 언어라는, 그러니까 SVO라고 할게요. 이 랭귀지를.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진 랭귀지 군이 있어요. 세 개. 그게 한 46% 정도가 그런 언어를 가진 세계에서 국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어가 SOV예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식의 언어를 가진 국가들의 숫자가 56%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 56% 정도인데 나머지는 이제 진짜 1, 2% 정도거든요. 다른 것들은. 근데 한국어가 이런 구조적인, 완벽히 영어랑 다른 구조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간적으로 노출을 시키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가르쳐요. 되죠. 7살 전에 했으면. 그 후에는 24살 전까지도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해서 이제 신경 가소성, 뇌가 변하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습관으로밖에 안 바뀌는데, 그 이후의 시점에서 이거를 내재화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내재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를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성인들이, 영어를 배우는 분들이 영어를 진짜 배워야겠다, 코너에 몰려서 오신다기보다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 좋아해서 오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재화가 이미 된 상태에서 오세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오신다면은 내재화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외국에서, 반대로 외국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한국 사람도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 사람도 이 두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아닌데, 왜냐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이미 하고 정립이 끝났고 이미 경험을 해봤고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다 연구가 끝난 상황이라서 따라잡히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건 별로 없는데, 근데 제가 이런 거를 공개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퍼져서 이게 마케팅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되면은 진짜 근본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면서 마케팅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세상 모든 것엔 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질문 하셨고 좋은 대답도 주셨어요, 이쪽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제 11시 11분, 12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다음 해야 될 행동에 12분 정도가 지금 날아간 거거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